샤바라 이 한 곡으로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점령했던 한류 1세대 그룹 클론. 갑작스레 전해진 강원래 교통사고와 하반신 마비 판정. 춤이 전부였던 그와 그를 사랑하는 팬들은 절망했다. 실연의 시간을 마감하고 새로운 도전을 펼치는 강원래. 늘 새로운 곳을 향해 도약하는 그의 희망가를 들어본다. 네, 궁따리 샤바라 빠빠빠 이 노래 아시죠? 네. 네, 90년대 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이 노래인데 요새 초등학생도 알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 당시 우리 국민가요였어요. 90년대. 그럼요. 네, 저도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백댄서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됐던 클론의 강원래 씨. 사실 장애를 딛고서 다시 늘 새로운 곳에 향해 도약하는 참 열정 있는 분이죠. 가수 강원래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앞서 우리 오현정 앵커가 잠시 시연을 보여줬던 좀 괜찮습니까? 네. 꿈따리 샤바라. 네. 이 꿈따리 샤바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인가요? 그냥 깊은 뜻은 없고요. 그냥 네. 야호 네. 또는 뭐 으쌰. 예전에 담다디라는 노래 있었잖아요. 네, 그냥 담다디, 담다디 담다디. 이렇게 네. 뜻은 없지만 그냥 신날 때 부르면서 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그런 어떻게 보면 희망의 주문 네. 네. 그런 뜻이죠. 그런 주문들이 맞아요. 굉장히 강렬하게 당시 국민들에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네. 이 꿈따리 샤바라는 이 말부터가 네. 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좀 신나자 네. 그런 그럼요. 마음. 네. 이제 최근에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기는 좀 힘들었었는데 네. 굉장히 다양한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전에 클론으로 왕성한 활동, 물론 지금도 클론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클론으로 왕성한 활동할 때만큼 뭐 다양하게 네. 그럼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라디오 DJ 프로그램, 예. DJ 프로그램을 또 DJ 나오니까 라디오 너무 긴장이 프로그램을 돼가지고 진행을 네. 하시죠. 예.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학교에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고 또 예. 학생으로서 공부도 하고 있고 아, 또 학원도 운영하고 있고 학생으로서 공부도 한다면 학교에 어디 다시 들어갔습니까? 네,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어디? 문예대라고요. 아. 그 디지털 대학교,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교죠. 그래서 네. 거기서 연영과, 연극영화학과. 영국영화과를 배우고 네. 어떤 걸 전공하시는 거예요? 연출 아니면 연출을 전공하는 거죠. 연출을 그래서 하시는구나. 뮤지컬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연극을 이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언제부터 그런 연출에 대한 꿈이나 도전을 좀 생각을 하셨어요? 그 연출은 예.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었어요, 제가. 아, 그래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런 뮤직비디오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가고 있었는데 그 꿈은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림을 그리다가 네. 또 댄서로 그리고 가수로 활동했는데 사실은 제가 만학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네.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평균 연령 55세예요. 네. 평균 연령 55세고 그리고 우리 반에는 또 38년생 분도 계세요. 우리 아버님보다 더 연세가 그렇습니까? 많으신 분인데 그분들에게 춤을 가르쳐주면서 꿈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을 제가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나도 한번 내 꿈을 이루어보자. 그래서 다시 입학을 해서 그 학교에서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꿈을 위해서 계속 전진하시는 모습 참 아름답게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느껴집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인체 조직 기증 홍보대사 이거 하셨던 본인이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데 또 이런 대사직을 맡게 된 그런 배경은 뭡니까? 사실은 뭐 장기 기증이라든가 그런 곳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네. 제가 교통사고로 벌써 13년이 됐는데 그렇게 됐나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의 몸이 안 움직일 수가 있지? 못 움직일 수가 있지? 네. 나는 움직이고 싶은데 그래서 신체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가게 됐고 근데 장기 기증은 제가 아직도 먹고 이렇게 네. 해야 되니까 먹고 또 이렇게 움직이고 해야 되니까 근데 다리를 생각해 보니까 네.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건강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춤을 췄었고 뛰고 달리는 건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제 인체가 좀 뭐 인대라든가 이런 게 네. 너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아쉬워서 이걸 어디 네. 기증할 데가 없을까 그래서 가서 그 인체 조직 기증위원회 이렇게 만나 보니까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좀 빨리 좀 뛰어갔으면 좋겠다. 아,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낫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살던 아파트에 지금은 이제 이사 갔지만 이동국 선수가 살았어요. 네. 예. 근데 이동국 선수가 외국에 가서 그 인대 시술을
받고 왔는데 외국에서 그 기증을 받고 막 그런 얘기를 듣고 아니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지?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좀 흔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도 저 장기 기증 얘기는 들어봤어도 네. 그건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인체 조직, 그러니까 피부 조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화상을 입은 사람들한테 피부 조직도 예. 기증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랬는데 막상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이 나의 인체 그 조직을 떼어내면 다른 걸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게 돈이 더 많이 든다고. 네. 그래가지고 네. 사후에 기증하는 걸로 해서 사인도 하고 그래서 그쪽 알리는데 지금 제가 좀 앞장서고 있죠. 네.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좋은 꿈을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은 아닌데 네. 제가 막상 아파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있다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애 판정을 받고 평생 못 걷는다는 얘기 들었을 때 누군가가 좀 도움을 주면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현실이다. 죽을 때까지 못 걷는다는 얘기 듣고 그래.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휠체어 타고 살아보자. 하지만 네. 지금 누군가가 그 조금의 그 인체 조직을 기증 받아가지고 새로운 생활 살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기쁜 거겠어요. 그걸 기꺼이 주겠다. 본인부터. 네. 그리고 내가 또 인체 기증을 해야 되니까 네. 내 몸도 더 챙기게 되고 네. 더 건강하게 되고. 그래서인지 얼굴이 더 밝아 보이시고요. 고맙습니다. 예전에도 당시 인기가 대단했었으니까 네. 그때도 얼굴 밝으셨지만 지금 더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10년이란 세월 좀 넘게 지났죠. 그 네. 사고를 당한 지요. 한 10년 전과 지금 돌이켜 보면은 어떤 점이 좀 달라지신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네. 달라진 것보다는 저는 달라진 게 없는데 네. 주변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좀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너무 위만 보고 다녔거든요. 네.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네. 네. 그 나는 놈 위에 또 더 나는 놈 있다. 막 그랬는데 요즘 뭐 강남 스타일에도 나오죠. 그렇죠. 근데 저는 뛰는 사람 밑에 걷는 사람을 봤고 걷는 사람 밑에 기어다니는 사람 봤고 네. 기어다니는 사람 밑에는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야, 이 세상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위만 바라보고 살고 있구나. 네. 그 단지 뚱뚱하다는 이유만으로 키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사람들 보면서 네. 야, 이 세상이 좀 다양한 사람들의 그 생활도 인정을 해주고 소외된 사람들도 많이 좀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저와 함께 장애를 가진 친구들, 꿈을 가진 친구들을 모아서 이 꽁다리 유랑단이란 아, 네네. 공연단을 만들어가지고 예. 소년원이라든가 재수자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공연도 하고 다니죠. 이렇게 이제 강원래 씨의 신체적 조건이 바뀌면서 또 마음이 바뀌고 또 생활에 이렇게 지금 말씀 들으면 큰 변화가 왔는데 그 변화가 조금은 정신 차린 거죠, 이제. 네. 그 변화가 오기까지 정말 인생의 반려할 수 있는 김송희 씨. 네. 김송 씨. 예, 네. 소나무송자예요. 참, 네. 네, 열애 사건도 당시에 굉장히 뜨거웠는데 지금 인권 부부 맞으시죠? 잘 지내시죠? 그 부부까지는 좀 과찬이시고 다른 부부들하고 똑같아요. 부부 싸움도 하고.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오늘 여기 TV 나온다고 또 문자도 보내가지고 한번 네. 좀 보고 모니터 좀 계시네요. 해달라 그런 네. 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좀 제 아내에게는 부담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좀 이게 활동할 때 움직일 때 좀 약간 좀 제약도 있고 그런데 네. 그냥 똑같은 그냥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봐주시는 게 더 저희한테 편한데 네. 그래도 제 아내가 있어서 저는 큰 힘이 되죠. 근데 김송 씨도 당시에 강원래 씨 못지않은 춤꾼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럼요. 그러면 지금 그 춤을 못 춰서 춤추는 활동 하십니까 아직도? 아니요, 춤추는 활동 말고 그냥 네. 종교 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종교 활동. 교회 다니면서. 그러시는구나. 근데 사실 그때 당시 일을 아프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고 싶지는 않으실 것 같지만 저는 왜 하필 나에게 그런 고통이 왔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극복은 못했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네, 마음에 상처가 극복이란 있군요. 네. 단어를 좀 이 장애인과 극복이란 단어를 자꾸 연관시켜서 하는데 네. 네. 저는 뭐 한국인임을 극복해라. 예? 그리고 동양인임을 극복해라. 네.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장애인들에게 더 스스로 장애를 그렇네요. 인정하고 들어가는 예. 것. 예, 그러니까 좀 나쁘게 본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의학적 용어로도 있어요. 제가 이제 중도 장애를 가졌을 때 처음에는 부정 아니야. 난 나을 수 있을 장애가 거야. 아니야. 예. 나을 수 있을 거야. 예. 부정 그다음엔 분노. 헉, 진짜
화가 나네. 그다음에 좌절. 차라리 이렇게 살 거 중에 죽어버릴까? 네. 좌절. 그다음에 수용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괜찮아. 그래. 장애를 수용하자. 받아들이는 예, 것.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거지. 이거를 뭐 부정, 분노, 좌절, 극복이라는 단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뭐 극복이라는 거는 아니고 예. 그냥 저보다 더 힘들게 사는 장애인들, 네. 또 힘든 장애를 가지고 또 열심히 사는 분들 보면서 살 수 있네. 네. 또 할 수 있네.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된 거지. 뭐 이걸 극복해야지, 이겨내야지.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네.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수용의 단계에 네. 있으신 거죠. 혼자 운전도 하신다고요. 그리고 뭐 핸드 컨트롤러 이렇게 장애 보조 장치가 네.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운전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시각이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이기 때문에 못 걷는다. 전 네.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시각 장애인들은 눈을 못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볼 것이다. 하지만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소리로 들을 수 있고 또 청각 장애인들은 소리를 못 듣지만 눈으로도 들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아예 못 할 것이다. 장애는 불쌍해. 능력 없어. 아무것도 네. 못 해. 라는 그 편견이 장애인들을 더 마음 아프게. 아프게 또 가둬놓는 것 같은 네.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여러 가지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네. 또 새 정부가 곧 출범합니다만은 어떤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장애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계시는데 네. 그런 데 대해서 뭐 바라시는 게 있습니까? 바라는 게 있으면 네. 좀 많이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그 SNS에 내가 이 세계를 떠난 것은 이 바닥을 떠난 것은 너 그것 때문에. 때문이야라고 했는데 그 너가 바로 편견이거든요. 네. 제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면허 시험장에 가가지고 면허 취소가 됐어요. 네. 예전에 이제 이종소형 오토바이 면허가 있었는데 선진국 같으면 면허가 취소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좀 더 나와주세요. 네. 움직이세요라고 응원을 해줄 텐데 우리나라는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마. 네. 그냥 집에만 있어. 심지어는 쇼핑센터에 쇼핑하러 갔는데도 아이고 몸이 불편하신데 왜 나오셨어요? 라고. 물론 좀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마음 했겠지만 그게 더 장애인들을 가둬놓고 좀 더 네. 나올 수 있게 끌어당겨 주는 게 이거 뭐 정부라든가 이게 뭐 좀 정책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불편하니까 하지 마. 안 돼. 네. 선진국에 가면요. 신호등이 이렇게 딱 순서대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맨 위가 초록색이고 그다음은 뭐 노란색이고 그다음 네. 빨간색이고 그다음 좌회전 딱 해가지고 어느 동네 같은지 다 똑같은데 우리나라는 빨간색을 못 보면 운전을 못 해요. 예, 그 그렇네요. 순서대로 정해놓기만 하면 되는 건데 네. 그냥 단순한 건데 그냥 무조건 안 된다라고 가둬놓는 거. 요 정책은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저희가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아닌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네.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불쌍해 보이세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너무 못했다. 행복해 보이세요. 예. 네, 오늘 강원래 씨 많은 울림을 주는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